어머님들께서 잘 생각하시지 못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문해력 부족?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또 있어요? 그게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 생각에만 쫓기시다 보면 공부를 오히려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학생일 때나 방학이 좋았지. 이거 애들 방학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뭐 여행도 보내줘야지, 간식도 2배로 먹지, 그렇다고 공부 안 시킬 수는 없고 완전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그래도 방학 때 빼먹을 수 없는 공부에 필요한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영쌤한테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하시면 안 되는 첫 번째는요, 자녀의 공부 계획을 어머님께서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안 해주면 애들 뭐 놀 생각밖에 안 하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요.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뿐 아니라 고3 입시생들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고3 학생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해력 부족? 그쵸.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또 있어요? 문해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는 한데 어머님들께서 잘 생각하시지 못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고3 학생들 6월 모의고사 끝났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한번 치렀으니까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비었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번에 6월 모의평가를 봤더니 국어에서 다른 부분은 다 맞았어. 그런데 하필이면 비문학 독해의 지문 중에 과학 지문에서 왕창 다 오류가 났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번 방학 때 뭘 공부하실 것 같으세요? 과학, 비문학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애들이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가 막힌데요. 어린 자녀분을 키우시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도 나중에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경각심을 갖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응당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바빠야 되고,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내야 지금 수능에서 성적이 상승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논술시험도 빛을 발할 수가 있을 텐데,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그냥 똑같아요. 시험 보기 전이랑.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내주시는 숙제하고 학원 선생님들께서 이번 방학 계획표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그냥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내 공부 계획을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3 완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누가 짜준 것만 따라가서 내 약점을 보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고3 수험생들 혹은 재수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 뭐 4등급, 3등급, 4등급 이렇다라고 하면 수능 때 등급 올리기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 저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했더니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부족한 거를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 수동적인 상태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원인이 어린 시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학 때 공부 계획을 짤 때 물론 어머님이 완성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만져 주시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뭔지, 내가 더 올리고 싶은 과목은 뭔지, 이런 걸 좀 엄마랑 얘기하는 시간이 있고 반영이 되어야, 그래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맞죠? 정말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세우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기회를 줘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를 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하시기보다는,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이번 방학 때 뭘 하는 게 좋을 것 같니? 너의 부족한 점은 뭔 것 같니? 뭘 보충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서 아이를 계획에 주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답답하시겠지만요. 조금만 참고 계획 잘 짜주시면 이번 방학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어차피 아이들 조금만 머리 크면 이제 엄마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공부 계획 세워주시는 거지 나중에 되면 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또 고집 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잘 못하면 문제가 되죠.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내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주체적인 능력을 최대치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번 방학 때 하시지 않으셔야 할 두 번째는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이 짧은 방학 기간을 학원 특강 시간표로만 빽빽히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마음이요. 학원 가서 문제 좀 풀어야 똑똑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학원 많이 보내고 문제집 많이 풀리고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되게 앞서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는 수학학원을 좀 보내줘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공부가 아니라면은요 아이들이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 스케줄로만 빽빽하게 채워져 있을 경우에 특히 학원에 가서 멍 때리고 앉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학원에서 되게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하실까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신혼 초에 막 눈치 없는 남편이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잘 오랫동안 만나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명절하면 가지 말고 매주 시댁에 가서 막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면 열불이 끓잖아요. 이게 가끔 보니까 나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고 선물도 사드리고 좀 하고 웃다 오는데 너무 자주 가면은 피곤하고 싫어지잖아요. 아이가 학원을 가면은 그냥 공부를 싫어하게 되고 그냥 시간만 보내자라고 멍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싫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음에 확 와닿으셨을 것 같으세요.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영쌤홍쌤 구독자분들께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때 뭘 보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뭘 설명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우연히 뭘 하나 찾아보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유럽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내준 방학 과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산책하면서 반드시 나 자신에 대해 사색하기. 정말 유럽적이다. 네.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었냐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읽고 싶은 책 하루에 반드시 시간 내서 조금씩 읽기. 요게 또 있었고요.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책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요. 또 하나는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반드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기. 이게 진짜 아이한테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이 리스트만 봐도 딱 그 느낌이 드네요. 저는 좀 저 자신을 굉장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번 방학 중요해. 이번에 니네 뭐 수학 뭐 부족한 거 보충할 거야? 너는 막 이렇게. 그날따라 네. 또 엄청 제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막 너 그래서 학원은 어디 갈 거야? 이런 거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그런데 그 과제를 듣고 제가 진짜 어딘가 한 대 콱 맞는 느낌이 들면서 그 방학 과제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아이들의 주체성을 길러주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아이들 대인관계, 뭐 발표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대인관계를 잘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 방학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뭘 빨리 보충해야지 라는 생각도 물론 중요하신데 그 생각에만 쫓기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그만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나서 공부를 오히려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만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아이를 이번 방학 때 꼭 스스로 나의 어떤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덩치는 훅 크는데 사실 그냥 깐난쟁이 애기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몇 번은 실수할 수 있어도 금방 가닥을 잡는데요. 애들이 하나둘씩 해결하다 보면은 주체적으로 잘 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쌤, 홍쌤 구독자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희 말씀 잘 들어주시면은 우리 아이와 나중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학 때 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대신해서 학습 계획을 모조리 짜주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원 특강으로만 아이의 모든 방학 시간을 채우지도 말아주세요. 아이가 수동적인 아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멋진 아이로 되기 위해서 이번 방학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찾아올게요. 안녕.